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부은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신문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코로나 여파 고용대책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밑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언택트 공공알바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언택트니까요. 얼굴을 보지 않고 비대면 공공 아르바이트 자리를 많이 늘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취업, 고용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오늘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공공 알바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기업들에게 고용지원금을 선지급합니다. 먼저 주는 겁니다. 지금 신청을 받지만요. 그러니까 뭔가 급한 불 역시 끄겠다는 거고요. 항공 등 기업 지원책도 담길 듯 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발칵했습니다. 시장도 출렁출렁했습니다. 주식시장이요. 김정은 위중설 논란입니다. 위중설이 나왔는데 보도가 됐는데 확실치가 않은 겁니다.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하지는 못해요. 정부는 강원도에 체류 중이다. 그러면서 이 위중설에 대해서 부인하는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미국 CNN이 보도를 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심혈관 수술 뒤에 위중하다는 첩보가 있다. 그러다 청와대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김정은 측근과 지방에 머무르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정부는 강원 특각 머물며 정상 활동을 한다. 그래서 지금 원주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자, 백악관 김 어떤 상태인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질문에 대해서 김정은 상태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 우리는 모른다가 답입니다. 아직은요. 이번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유가 얘기입니다. 일단 큰 제목이 이래요. 웃돈을 얹어드릴게. 제발 원유 좀 사세요. 표현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웃돈을 얹어주는 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져가는 거지. 돈 줄 테니 제발 좀 원유 좀 가져가세요입니다. 지금. 배럴당 마이너스 37달러입니다. 원유를 1배럴 가져가면 37달러 주겠다는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됐어요. 이 선물 시장이요. 초유의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 시장도 심상치 않게 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미국 이민의 장벽 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민 일시 중단한다. 이르면 21일 행정명령 서명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핑계로 언론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죠. 민주당 대선 앞 반이민 정서 자극하려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우갑 MBN 논설실장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유재일 정치평론가, 변한봉 변호사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마이너스 유가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요. 간단합니다. 위독설입니다. 김정은 위독설. 확인은 잘 안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끼리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이낙연의 다음 도절,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죠. 과연 다음은 어떤 행보일까? 마지막 키워드는요. 미국에서요. 한국산 진단 키트를 수입한 걸 놓고 정치적인 약간 대립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봤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유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가져가면 돈을 주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발 좀
기름 좀 가져가세요. 이런 겁니다, 지금요. 보시죠. 원유 저장 공간이 바닥이 나자 돈 주고서라도 원유를 팔자고 시장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유가 골칫덩어리가 된 겁니다, 지금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원유는 여전히 귀하고 비싸고 아쉬운 거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서부 텍사스 원유 5월물 선물입니다. 선물이니까요. 미리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미리 계약이 되면 계약 시점이 만료가 되면 그 원유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막판에 가져갈 형편이 안 되는 투자자들이 막 팔아치는 겁니다. 그러자 가격이 마이너스까지 갔습니다. 마이너스 37달러 대폭락입니다. 가격이 땅을 뚫고 내려간 거예요. 그럼 이걸 대폭락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요. 정유시설, 파이프라인 외에 유조선 재고도 1억 6천만 배럴. 그리고요, 기름을 보관할 데가 없어서 유조선도 다 동이 났답니다. 유조선에다 가득 채워서 바다에 띄우는 경우가 많은데 유조선도 못 구한답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이렇게 유가가 마이너스로 갔다는 겁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7달러 초유의 마이너스 유가. 증권사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죠. 거래하는 시스템인데 여기에서요, 이 유가 마이너스를 인식하지 못했답니다. 기계도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을 일으켜서요, 먹통이 됐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제대로 거래를 하지 못했다는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코로나로 수요가 감소했고 감산을 하지만 역부족이다. 미국 저장시설 꽉 차서 둘 곳 자체가 없답니다. 탱크들이 이미 다 가득 찼습니다. 유조선도 모자라 유조선 임대료가요. 이 유조선 한 대에 하루에 1억씩 내야 된답니다. 아니, 1억씩 가야 된답니다. 임대료만. 그리고 여기 보면 6월물은 20.43달러에 거래했는데 오늘 새벽에 가격을 보니까 이게 또 반토막이 났어서 10달러로 언저리 좀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re is simply too much supply and not enough places to store it. So the sellers were stuck with giving money to buyers in order to take that oil. And still, the demand that is expected to pick up from, say, even Q3 to be optimistic is going to be picking up and still going to be much lower than the supply that's available at that point in time. 자, 최영호 고문님. 역시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37달러, 마이너스 유가.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가 되는 겁니까? 뭐 얘기 나온 대로 원유 저장 공간이 지금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데 한 10일치 저장의 그 능력이 있고요. 러시아 같은데 일주일만 지나면 다 차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이게 과거에는요 원유 얘기할 때 원유 비축분이 얼마다 이 비축분으로 얼마를 버틸 수 있다 이게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은 얼마를 저장할 공간이 있다가 기사가 돼요. 지금. 그러니까 하루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유를 쓰는 이 축소량이 3천만 배럴입니다. 근데 지금 오페크 플러스에서 감산을 합의한 건 970만 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2천만 배럴이 지금 이 차이가 나는 상황을 하루에 더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 줄 데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왜 계속 더 만듭니까? 안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시장 점유율의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이 이 3파전을 벌이고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지금 슬쩍 서로 눈치껏 지금 미국이 셰일가스로 굉장히 치고 나오니까 그분에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더도 덜도 말고도 시장 점유율 싸움의 치킨 전쟁입니다. 그럼 자기들 욕심 때문에 그러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딱 이것이 끝나면은 진짜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못 벌었던 걸 충분히 보상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재고량 전 세계 재고량은 5억만 배럴 정도가 지금 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조선 위에 배 위에 떠 있는 건 1억 5천만 배럴이 지금 배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기름들이 둥둥둥 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배 안에 들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배가 들어와서 그냥 이 바깥에 그냥 서 있는데도 하루에 1억 원 정도가 지금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역오일 쇼크라 그래서 이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이 나오는 아주
이 문턱에 예. 석유라는 것은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인데도 예. 이것이 이렇게 낮아지고 한다면 물가도 떨어지고 경기가 침체 그러니까 온몸에 힘이 없어지는 예. 사람으로 치면 예. 이러한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내느냐. 근데 이번에 감산한 예. 내용은요. 예. 2달치입니다. 두 달만. 예, 2달 이후에 더 770만 배럴을 더 하기로 지금 내용은 했지만 그거 갖고 부족하죠. 뭐 항공기가 안 뜨고 지금 뭐 전체 이동 금지가 돼 있는 예. 상황에서 지금 원유를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6월 지나가서도 잘 협상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예.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예. 이번에 저렇게 떠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5월 선물의 만기일이 2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롤오버를 안 시키면 그 원유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집에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갖다 놓는데 이거는 오클라호마 쿠싱이라는 데서 이제 물을 받아오는데 예. 거기도 지금 저장 공간이 굉장히 없습니다. 따라서 뭐 그냥 줄 테니까 예. 내가 저장비도 줄게. 예. 어디 가서 자기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가격이 마이너스로 내려간 그렇습니다. 거군요. 지금. 이만큼 줘야 그 뭐 저장하는 비용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동 비용도 있고 저장 비용까지 다 그렇습니다. 감안해서 그럼 돈을 줄 테니까 제발 좀 가져가라는 거네요. 네. 근데 없어요. 아. 근데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일단 예. 지금 어떤 상황이면 증시에서는요. 유가는 상승한다. 예. 그 ETF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예. 천문학적인 돈이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일시적인 현상이지 장기적으로 갈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기름을 덜 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공급도 줄면 되는데 공급은 여전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 간에 서로 경쟁을 하고 어떤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합의가 안 돼요. 기름을 덜 만들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가 가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른바 창고는 엄청나게 비용이 높아진 거죠. 보관하는 곳은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나라 경제 수출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추락하는 반차석입니다. 반차석,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주력 수출 산업들이거든요. 반도체, 자동차, 석유 제품입니다. 현실이 된 수출 절벽. 반차석의 마지막 석유 제품, 지금 원유 얘기했죠? 당연히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돌아다니질 않잖아요, 전 세계에서. 자동차 안 팔립니다, 지금요. 그리고 반도체 역시 충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 보겠습니다.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을 따져보니까요, 전년 동기 대비 27%가 평균적으로 내렸다는 겁니다. 27%. 폭락이죠. 코로나 영향이고요. 차, 부품, 석유는 반토막이 났다. 당분간 지속될 것 같아서 더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정부 지원을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 그래프 잠깐 보시면요. 역시 이 그래프 땅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0을 기준으로. 반도체는 그나마 좀 낫죠. 여기 보시면 자동차 부품, 석유 제품에는 50% 안팎입니다. 줄어든 게.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과 실장님. 정부도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업계 요구도 많은데 정부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래서 폭락이라는 표현을 너무 일찍 쓴 것 같습니다. 저는 27%가 저기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정부 내지는 정치권이 아직은 그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루두루 얘기를 나눠보면 실제 예. 경영에 관여하는 기업 오너 정도만이 이 심각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비근한 예로 지금 같은 상황이 하반기까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에 예. 국내 대기업이 과연 버틸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겠는가 반문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이라든가 예를 들면 재난 기본소득 예. 관련해서도 뭐 70이냐 100이냐 뭐 예를 들면 여야정 예. 갈등을 빚고 있는데 저는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청와대 중심의 여야 정, 민, 관, 노동계 포함시키고 지자체까지 해서 저는 특별기구 속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 예. 논의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지금까지 청와대 해왔듯이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점검하는 예. 저는 이게 상시 체제로다 지금 운영이 돼야지만 현재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뭔가 한 발짝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떤 뭐 지금 정치권에 맡긴다든가 예. 어떤 정부에 맡겨서 할 일이 아니고 청와대 중심, 대통령 중심의 어떤 그런 범정부 실행기구를 만들어서 예.
거기에 대해서 직접 점검을 하고 지시된 사항이 과연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면서 고삐를 잡고 신속하게 움직여야지만 지금의 위기가 어느 정도 좀 극복이 되지. 저는 아직도 그 심각성에 대한 거를 못 느끼겠다고. 또 하나 결국엔 유동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그 중앙은행, 한국은행은 그 85제 한원법에 예를 들면 굉장히 그 자금 운용에 대해서 제한적이죠. 적어도 뭐 매입이라는 게 국채 정도 안전한 자산. 그러나 지금 뭐 매일경제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기업업이라든가 CP라든가 예를 들면 회사채도 중앙은행에서 직접 매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지만 과거에는 그런 적이 없었죠. 없죠. 그러니까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초유의 대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떤 뭐 안전성이라든가 위험성을 지금 논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주요국에서는 지금 미국 수천 조를 지금 찍어서 지금 살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독일도 예를 들면 GDP 대비 한 34%를 지금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지금 GDP 대비 한 8.5% 정도를 투입을 하는 것을 뭐 많이 적으니 어디에 쓰냐 이런 지금 논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한가한 얘기다. 그래서 정말 청와대가 딱 고삐를 잡고 점검하고 집행하고 또 실행하고 이러면서 추진체를 만들어 가야지만 그나마 좀 위기 상황에서 좀 대응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일 평론가 좀 상황 보고 좀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거 보니까 좀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나라가 내수가 약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수출로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물건을 팔 데가 없으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창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수요는 정부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자본주의에서 이런 일이 났을 때 이제 조금 전에 채권 얘기도 나왔지만 부채 탕감. 이제 부채 탕감에 대한 어떤 정치적 합의는 세계대전이라든지 전쟁이 계기가 됐는데 이 코로나 사태는 거의 그 전쟁에 준하는 배경이 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향후에 더 심각해지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지금. 왜냐하면 많은 국가들이 지금 상황을 전시에 준한 사태로 인식하면서 대응하고 있거든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유가 얘기, 경제 얘기 이 정도로 하고요.